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1일 선상TV 우파 탄압과 관련한 단신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야권 탄압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파 진영의 부정선거 바람을 차단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파 전체를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건지 건자에 계속해서 의심을 살만한 일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런 정황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못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이나 아예 관심도 없고 국민의힘 문제 이외에는 마치 나는 알 바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6일 국민혁명당 4.15 총선 비례대표 선거 무효 소송에서 대법관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민유숙 대법관은 재판을 열자 곧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언제까지 결정하겠다는 말도 할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재판 진행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유숙 대법관이 법원의 업무가 가중합니다. 소송에 대한 법리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변론 기일 지정과 향후 어떠한 식으로 재검표가 진행될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검증할지 등을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유숙의 말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소송은 지난해 5월 정당 차원에서 제기된 소송이고 법원의 법리 검토에 들어간 지 벌써 475일이 경과된 소송입니다. 그럼에도 민유숙 대법관이 아직도 해당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 했겠습니까? 그냥 덮어두었다가 이제 와서 보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게 어떻게 대법관 자격이 있는 겁니까? 더 골 때리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180일 안에 재판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15개월 이상 재판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대법관이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거, 이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어이 민유숙 대법관 보시오. 실제로 법원의 법리 검토는 지난해 2020년 5월 19일로 게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2020수 6106 당사자 국민혁명당 이거 딱 입력하면 검색에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황당한 짓입니까? 모르다니요. 대법관 때려치우시오. 그럴 바에는. 아니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벌어졌는데 국민의힘은 입을 딱 닫고 있습니다. 모른 척합니다. 우리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권 후보 중에 유일하게 한교안 전 대표가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교안 전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또다시 무너졌다고 지적한 겁니다. 황 전 대표는 민유숙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는 비례대표 총선 무효소송 준비기일이 파행으로 끝났다면서 선거 사무는 180 안에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5개월 만에 재판을 열었는데 대법관이 재판을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또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버리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이라면서 과연 어느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생각했냐고 민유숙 대법관을 꼬집었습니다. 황 전 대표는 이어 최근 부정선거 재검표 과정에서 보여진 대부분의 직무유기가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대법관들은 법에 명시된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면서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국민혁명당 변호인들이 민유숙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과 민유숙 대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할 방침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아무리 봐도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재검표 현장과 변론 준비기일 재판 등에서 천대엽, 조재현, 민유숙 이런 대법관들이 보여준 행태는 정상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의심케 합니다. 무슨 숨겨야 될 일이 있습니까? 드러난 가짜 투표지나 부정선거의 흔적을 당신들도 감당할 수 없겠지. 천대엽, 조재현, 민윤석 대법관은 만약에 이걸 숨기면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들 생각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정권이 바뀌면 당신들도 결국은 사법농단의 수갑을 차고 내가 살았던 그곳으로 꼬린될 걸 지금부터 여행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만 아닙니다. 며칠 전에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변호사와 이 김세희 씨가 경찰에 체포된 지 이틀 만에 석방되는 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도 합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도 작성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등 부당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강 변호사는 경찰이 발부받은 영장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었다면서, 그런데 우리 집은 소유자가 타인인 전셋집이다. 집을 부수고 들어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면서 앞선 체포 과정을 지적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또 끝 14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서 제 조서도 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제게 전화로 조서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 설명하니까 바로 기각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경찰도 여기에 대해서는 강용수 변호사가 저거 안 했다, 서명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좋고 문제는 별건 수사입니다. 왜 체포에 가서 수사를 하면서 엉뚱한 걸 별건 수사를 하냐 이겁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서울 강남경찰을 나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피소됐음에도 8일 경찰은 종일 부정선거 관련 조사를 했다면서 체포영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별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기획하기 위해 유튜브 등 유미디어를 탄압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김병호 국민의힘 의원 등 십수건의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는데 방금 우리 강용수 변호사가 말하듯이 경찰에서 체포된 이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내용으로 조사를 했다. 이거 나중에 왜 부정선거와 관련된 조사를 했는지 이거 국민의힘에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국민의힘은 관심 없어요. 제가 하고 직접적인 관련 없으면 아예 모른 척 합니다. 그래서 또 이거 누가 비판한 거 없나 찾아봤더니 이것도 한교안 전 대표가 유일하게 지적과 비판을 쏟아낸 겁니다. 한 전 대표는 강용석, 김세희 구속은 부정선거 주장 때문입니까? 라는 지하이거를 통해서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막무가내 식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아픈 곳을 건드렸기 때문이 아닐까라면서 지난 총선 이후 부정선거를 가장 강력하게 파헤치고 대대적인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그러면서 경찰은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김세희 두 분에 대한 구속과 탄압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무리한 구속 수사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고 4.15 부정선거를 묵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물론 죄를 지으면 당연히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시기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대선을 앞두고 이 와중에 우파에 대해서는 총공격을 시도하냐 이거예요. 하나만 걸리라 이겁니까? 아니면 이참에 아예 그냥 수족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우파들 벌벌 떠게 만들어서 투표 한번 멋지게 부정선거 또 해보겠다 이겁니까?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은 공수처가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없는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는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의혹과 무관한 조국 추미애 김호수 관련 키워드 검색을 시도했다는 주장입니다. 김웅 의원은 10일 오후 자신의 의원실 앞에서 이번 압수수색 자체가 불법이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서 그 근거가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들이 의원실 컴퓨터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입력한 키워드가 이번 의혹과 무관한 내용이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해당 키워드는 조국, 경심, 미애, 오수 등이라고 합니다. 김웅 의원은 키워드를 검색하려면 최강욱, 김건희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이 영장의 범죄 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국민이 더 정확히 알 거라 본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하기야 김웅 의원도 부장검사 출신이니까 누구보다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공수처의 정강석과 같은 불법적인 절차가 동원된 압수수색의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유, 국민 여러분 판단하기 전에 이실 직고하고 깨끗이 손들었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사건만 확대시키면 우파 전체는 공멸할 것이고 결국은 윤석열은 상처만 있게 되어 있는 거요. 앞서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등 불법 수색이 발생했다면서 국민의힘이 강력 항의하며 대치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김 의원 측은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불법 수색을 인정하는 확인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확인서 요구 내용이 뭐냐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이 김 의원 당사자나 변호사 입회 없이 10일 오전 의원실에 들어와 영장을 집행했다. 또 영장인 김 의원과 관련된 PC, 서류, 차량 등만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되어 있는데도 보좌진들의 PC, 서류 등을 조사했다. 이어서 김 의원과 상관없는 보좌진 자리에 출력된 서류를 열람하고 조사했다는 점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요구해야 돼. 아니 공수처가 아무나 막 뒤돌아가지고 그냥 지 멋대로 보좌진 PC 서류 막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거 이전 방송 얘기를 했잖아요. 김웅 의원과 관련된 PC 서류, 차량 이런 것만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라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정권이 윤석열 내려앉히기를 위해서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다각적인 수사와 조사라는 합법을 통해 우파 전체를 초토화 아니면 먼지털이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야, 공수처까지 이렇게 정강석같이처럼 튀어나온다? 근데 이번 사건들 한번 보시라고요. 보시다시피 공수처, 검찰, 법무부, 대법원, 경찰, 하물며 대검까지 총동원이 돼서 우파 전체를 겨냥한 이런 사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판에서 윤석열 후보를 공개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이나 가세연에 이어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나오고 있는 국토부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한 3명에 대한 수사계, 그리고 김웅 의원실의 해당 사건 의혹과 무관한 조국, 추미애, 김호수 관련 키워드 검색을 시도했다는 거, 이거 우습게 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우파 진영에서 문재인부터 수많은 좌파들 고소 고발한 것은 하세월인데다 더욱이 세상에 다 드러난 이 정권 권력형 게이트는 미적미적 되면서 이런 우파들 사건들은 레이저급으로 순식간에 벼락치기 조사와 수사를 하는 것, 이거 우습게 보다가는 큰 코 다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고발 4일 만에 속전속결로 손준성과 김웅 의원 5곳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손준성 검사는 공무상 기밀 누설 등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해버리고 김웅 의원은 주요 사건 강제인 신분으로 처리를 한 것, 이것도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우파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정권의 이번 대선은 마지막 발악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미 저기는 전쟁 이미 벌였고
핵미사일을 갖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우파는 아직도 천하태평 이쑤시개로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국민의힘 혼자서 도저히 안 되겠다면 전체 우파와 손을 잡고 아스팔트 국민들에게도 호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에? 언제까지 너희들 혼자 해서 뭐가 될 것처럼 꼴값을 떨지 말라 이거예요. 어차피 야권 단일화, 어차피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려면 언젠가는 손을 잡고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철수 버리고 국민의힘이나 우리공화당 모조리 다 버리고 국민의힘 혼자서 해보라고. 북치고 장구치고 해봐야 결국은 패배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유, 답답해. 빨리 이준석이 끌어내리기 바랍니다. 덤으로 문재인도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